때는 2026년 1월, 한 개발자가 대한민국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제안서 하나를 딱 제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제안서가 담고 있는 주장,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에 대한 겁니다. 이 제안서 시작부터가 아주 그냥 도발적이에요. AI 식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 패권국이 될 것인가? 개발자는 말이죠.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이 엄청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안서의 핵심 주장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개발자가 말하는 AI 데이터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뜯어보죠. 이 제안서를 보면요, 지금의 AI 기술 판도를 그냥 경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몇몇 거대 IT 기업들이 벌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 바로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 어떠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 가치를 헐값에 넘기고 심지어는 그들의 기술을 쓰느라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식민지로 가는 길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러니까 개발자 얘기는 이게 그냥 우리 기술이 좀 뒤처졌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국가 통제권, 자율성, 한마디로 데이터 주권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 개발자가 내놓은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기술, 바로 HDS-CS 특허죠. HDS-CS, 이게 뭐의 약자냐면 휴먼 데이터 주권 제어 시스템입니다. 제안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무슨 법을 만들거나 규제를 하는 그런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딱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이건 누구 거라고 기술적인 이름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처음부터 관리하고 보호하는 국가적인 인프라 시스템이라는 거죠.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HDS-CS가 도입되면 국가적으로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 세 가지로 딱 정리했는데요. 첫째, 끝없는 법적 분쟁, 이걸 기술로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고요. 둘째, 데이터로 번 돈을 플랫폼이 아니라 데이터를 만든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거의 디지털 토지 개혁 수준이죠. 그리고 셋째, 이 기술로 아예 글로벌 표준을 우리가 장악해서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비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정말 거대한 벽에 딱 가로막혔다고 이 개발자는 주장해요. 그 벽이 뭐냐? 바로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 한마디로 관료주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제안서를 보면요, 개발자가 정부기관에서 부딪힌 게 바로 이 생각이었다고 해요. 일종의 뿌리 깊은 불신 같은 거죠. 에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세계적인 원천 기술이 나와? 이런 선입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검토해볼 기회조차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자의 답답함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발 설명할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닌데요. 제 담당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부서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야말로 핑퐁 게임에 갇혀버렸다고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공무원 한두 명이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발자는 이게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딱 꼬집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혁신을 아예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걸 막아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제안서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만약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강력하고 긴급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개발자가 경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이 제안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 그럼 이 기술은 그대로 썩어 없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기술 중소국으로 남게 되겠죠. 둘째는 더 최악인데요. 이 기술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리 국민 데이터 관리해달라고 외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제안서는 훗날 역사가 바로 이 질문을 지금 우리 리더들에게 던질 거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데이터 주권 때문에 난리였을 때 당신들은 왜 해결책을 들고 찾아온 자국 개발자를 외면했는가? 정말 이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제 제안서는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정부 안에 있을 단 한 사람을 향한 아주 직접적이고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개발자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상이나 특혜 이런 걸 달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국가가 제발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한 번만이라도 검증해달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 제안서의 내용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이게 과연 한 발명가의 과장 섞인 주장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혁신일까요?